그럼 지금부터 제5회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모빌리티에 관한 그런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수소차 생산을 확대하거나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아주 빠르게 수소차 생산이 늘어가고 있고 또 참여 기업들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조차도 그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떤 차가 더 그 기술이 우위에 설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죠.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동차도 포트폴리오를 정도 해야 된다. 수소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가솔린차, 바이오 메탄차, 어떤 차라든지 태양광차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중립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지. 이런 수소차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모두 또 수소차로 해야 된다든지 전기차를 다 올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수소충전소 구축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목적은 보시는 것과 같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그 위험 분담, 그다음에 이제 적기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수소충전소 투자라는 것이 민간이 하기는 이제 그 구축 비용과 그 위험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이넷이 목적법인 이제 하이넷이 감소하고 이익 창출 때까지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는 그 투자자들한테 사업을 수행할 투자자한테 이 사업권을 다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넷은 10년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넷에 진행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민간 보조 사업에 선정된 10개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좀 쏠림이 있는데요. 경기도권역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북 지역, 그다음에 전남, 그다음 부산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북은 군산시고요. 좀 요점적으로 군산역 근처에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경기도권과 이렇게 좀 저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는 기존의 지자체하고 다르게 한 곳에 쏠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경북 지역은 아직 그 차량 보급이라든가 충전소를 신청하는 분이 안 계셔서 못 하고 있고요. 만약에 차후에 경북 지역이 좀 참여하시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9년까지 50만 대라는데 계속 차량은 증가하는데 충전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증가하는 차에 대해서 충전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25km로 가다가 50km로 전환해서 이 30년, 29년까지 차량이 보급되는 차량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료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충전소가 가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25km지만 차후에 22년, 23년에는 50km짜리로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가정은 수소가 판매가 8,000원이고 매입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2,000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산했을 때 이제 그래프 1 같은 경우는 2,000원 했을 때 아주 심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비 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급격히 마이너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위는 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별도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5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24년도까지 그런데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5년에 잠깐 떨어지죠. 보조금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그래프는 튜브 트레일러를 지원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수소 가격에는 원료 가격 플러스 운송비가 들어갑니다.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공급됐을 때는 운송비가 낮아지면 결국은 수소 공급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1,000원 정도 낮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3,000원의 수소 마진을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경제성이 충전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우리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 확보 방안입니다. 안전이 또 이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업만 우선적으로 가다 보면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노르웨이 넬에서 충전소에 난 사고와 같이 그런 어떤 국민들이 바라보는 파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노르웨이 다른 수소 충전소 10곳도 문을 닫았고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15km 떨어진 산드비카의 한 자동차 수소 충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저장된 수소에 불이 붙은 듯 붉은 불꽃도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네, 어제 강릉 벤처 공장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일어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멀리서 광음이 들리고 인근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확인되면서 수소차 보급과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자칫하면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한순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외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데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9개에서 수소 관련해서 설비들을 다 갖고 있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개의 사업을 가지고 2개의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고 총 설비는 3개에 불과하더라라는 거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생산 설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추출, 수전해 등 이런 총 개소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1개소는 대부분이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석유화학 공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탱크, 저장 탱크입니다. 이건 113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13기는 석유화학 공장에도 있고 그 외에 제조시설에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소에는 저장 탱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는 저장 탱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그게 다 압력용기입니다. 예, 압력용기지 저장 탱크라고 저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압력용기가 204기인데 204기는 그 석유화학 공장에는 약 한 6천여 개가 있어요. 근데 6천여 개를 빼고 오늘 제가 204기라고 한 거는 충전소 앞서 35개 충전소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압력용기 개수를 제가 계산한 거고 204기를 그러면은 35개로 계산하면은 약 한 충전소당 약 5.8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5.8개 중에는 과거에 설치된 것은 약 400바 정도에 움직이는 압력용기였는데 지금은 1000바까지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압력용기가 충전소 가면 요즘 설치하는 데는 고압, 초고압, 그러니까 1000바짜리가 약 2개 정도. 그 다음에 400 내지 500바 정도짜리가 4개 정도. 그래서 한 충전소에 보통 가면 한 4개 정도가 압력용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강원도 테크노파크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력을 이용한 전기를 활용해서 수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실증 연구 단계에서 일어났던 사고죠. 그래서 국과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추측을 하는 거죠. 국과수는 수소 중에 그러니까 수전의 과정 중에서 수소 중에 산소가 일정량 이상이 유입이 되면서 그 어떤 점화원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을 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났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4,000리터짜리가 3개가 탱크가 있었는데 그때 폭발을 했고요. 여기 약 4만짜리죠. 4만. 2,000리터짜리가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요게 폭발 같이 해서 총 4개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원래 설치됐던 거는 이 모양이었고 이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거의 잔해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탱크가 그 옆에 있는 건물 약 100m 이나 이렇게 날아가서 주변에 있는 건물까지 파괴시킨 이런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노르웨이 사고입니다. 노르웨이는 그 샌디비카 도심에서 올해 6월 10일 날 이 충전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실 이 충전소는 노르웨이 이 충전소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까 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무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충전소였습니다.
고압 용기 연결부 그 플러그 부분에서 이 플러그 타입이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압 용기 그 연결 방식, 노즐 연결 방식에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플러그 방식이 하나 있고 나사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플러그 방식인데 플러그에 아무래도 플러그가 꽉 조인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풀렸었던 것 같아요. 약간 느슨해지면서 안에 들였던 압력은 굉장히 고압이기 때문에 이게 밀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저마원은 여기도 잘 확정을 못 하는데 어떤 저마원에서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이런 사고들을 겪으면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 점검을 여기 3차에 걸쳐서 일단 했고요. 그 이후에 노르웨이 사고 6월 10일 날 난 다음에서는 아주 정밀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난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또 문제가 두 가지 있지만은 이 방폭 설비 부분에 좀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나사를 딱 조여서요 꽉 막아둬야 돼요. 수소가 이리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뒷마무리가 안 돼 있는, 방폭은 다 했는데 뒷마무리가 부실했던 이런 구멍들이요 다 뚫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하는 검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 장비를,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하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뭐 2022년도에 뭐 300개 전국의 충전소가 건설되면은 이 각 충전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에 대한 흐름 모습을 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각 충전소에서 이상 압력이 올라갔다거나 온도가 뭐 올라가거나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공급이 어떤 식으로 문제됐다 이런 것들이 그 이 모니터에 들어가면 알람으로 다 뜹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그 충전소에 있는 안전관리자도 보고 여기 종합 모니터 시스템에도 보고 양쪽이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혹시 이 부분을 실수할 경우에도 여기서 바로 보고 조치를 해줄 수 있고 소방서나 이쪽에 연결을 해서 바로 긴급 대응이 가능하게끔. 제가 3개월 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발표하면서 그 현대자동차의 R&D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R&D 규모가 한 3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입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그 도요타에 비해서 규모에서 보면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아주 미약한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업체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 R&D 규모,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D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중국이 따라붙고 인도가 따라붙고 있고요. 요소 투입형 경제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국가 전체의 R&D 규모를 보면은 우리가 5위 정도로 규모 면에서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우리가 R&D 규모가 추월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4년 이전에 우리가 R&D 규모가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 보면 10년, 15년이 지난 입장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이 연구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허수에서 이들 나라를 추월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성과를 비교해 보면 아주 그렇지 않습니다. 하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R&D의 그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 R&D 자금이 2017년도에 출연연의 그 46% 갔고요. 기업의 23%, 대학의 23% 이렇게 갔습니다. 절반가량이 이제 출연연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현금 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 R&D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기업에 대한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2%밖에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제외하다시피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